속도, 거리와 적분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사전 지식이 있어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바로 위치의 변화량과 그 다음에 실제 이동거리,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우리 속도, 거리와 적분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자.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점이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데 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요만큼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쵸? 그럼 봐.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위치의 변화량은 출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점까지 얼마나 위치가 변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양이야.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봐. 실제 이동거리라는 것은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라 이제 뭔지 감이 왔죠? 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까지가 실제 이동거리가 돼요. 쉽게 말하면 얘를 그냥 쭉 펼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출발한 놈이 그죠? 쭉 펼치면 요만큼 정도 더 가겠네요. 바로 이 길이가 실제 이동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위치의 변화량은 얘가 중간에 어디를 뭐 어떻게 갔다 왔는지 이런 거는 따지지 않아요. 그냥 출발점에서 마지막 도착점까지의 변화량이 얼마인지만 딱 계산을 해냅니다. 근데 실제 이동거리는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 거기까지 갔다 온 거리까지 다 고려를 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이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이동거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속도, 거리와 적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미분에서 이미 이 관련 내용을 배웠어요. 미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각 t에서의 그죠? 위치가 함수 xt로 주어진다면 이거는 시각 t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얘를 미분했을 때에 생기는 x't, 그죠? 이놈이 바로 시각 t에서의 속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vt라고 한번 놔보죠. 이렇게. 그죠? v자입니다. 뭐 이상하게 썼지만. 그럼 봐.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 하면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그죠? 얘를 뭐 하게 되면 얘를 적분하게 되면 바로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봐. 이 말은 맞기도 한데 엄밀히 말하면 아니에요. 그럼 왜 아니냐? 봐. 만약에 우리가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라고 주어졌을 때 0부터 0부터 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 부정적분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vt를 적분한 결과는 뭐가 나오냐 하면 바로 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즉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얼마나 위치가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봐. 만약에 출발점이 원점 0이었다면 위치의 변화량이 곧 실제 t에서의 위치가 되겠죠. 왜냐하면 출발을 원점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출발이 원점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점, 2에서 출발을 했다. 그럼 봐. 똑같이 위치의 변화량이 3이라고 하더라도 얘의 위치는 5가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위치를 나타내는데 정확히 말하면 위치가 아니라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 정확히 좌표로 딱 찍어내려면 출발점이 어딘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속도 vt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출발점의
상대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봐. 만약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한번 내볼까요? 원점에서 출발을 했대. 원점에서 출발한 경우 이걸 한번 보자. 속도 vt가 et로 주어지는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는 거야. 수직선 위에서. 그랬을 때 3초 후에 얘의 위치를 구하여라. 3초 이때의 위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그냥 0부터 3까지 et를 뭐 해버리면 되는 거야? 적분해버리면 됩니다. 왜? 출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 곧 위치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는 t제곱이 되고 0부터 3이 되기 때문에 9 빼기 0 해서 3초 후의 위치는 9에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처럼 2에서 출발한 위치 2야.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 점 2에서 출발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떤 점에 속도 vt가 et였다고 한다면 3초 후의 위치는 어디겠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 그럼 봐. 이 9라는 건 출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치의 좌표를 구하라. 3초 후에 위치가 어디냐? 좌표로 구하여라 라고 하면 9가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출발할 때의 좌표 2에다가 9를 더해서 11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개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출발점을 기준으로 한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시각 t0에서의 위치가 x0였던 어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우리가 그놈을 xt라고 해볼까요? 따라서 이 xt라는 놈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바로 출발점에서 플러스 그죠? t0부터 t까지 vt를 정적분한 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는 거고요. 따라서 실제 출발점을 고려한 실제 위치를 구하려고 한다면 출발점의 위치 플러스 위치의 변화량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위치의 변화량과 바로 실제 이동거리입니다. 실제 이동거리. 자, 뭐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물체가 수직선 위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까지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양이 되고요. 그 다음 실제 이동거리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가는 동안 얘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요 길이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이를 그냥 쭉 펴서 나타내는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실제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은 또 어떻게 구해내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한 물체의 속도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t축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당연히 v축, 그러니까 t에 대한 속도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봐. 수직선 위에서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의 속도는 양수다라고 놓고요. 음의 방향으로 이동할 때 속도는 음수다 이렇게 놓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 즉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봐. 이 지점 있잖아. 딱 턴하는 지점. 방향을 바꾸는 이 지점에서의 속도는 바로 0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0지점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봐. 여기까지는 속도가 양수였다가 방향을 바꾼 요 지점, 턴하면서 속도가 음수로 바뀌겠죠. 따라서 봐. 정확히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우리가 한번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자, 출발점에서야 당연히 속도는 0이었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속도를 내서 어느 지점까지 왔을 때, 요 지점까지 왔을 때 속도가 0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음수로 바뀌고 도착점에 와선 얘가 다시 멈췄을 테니까 속도가 0이 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네요. 그럼 보자 이거야. 우리가 이때 변위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자, 봐.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여기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 우리가 large t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 다음 위치를 바꿨던 요 시각을 우리가 large r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봐. 요 부분의 넓이 있잖아. 요렇게 X축 위쪽에 있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A라고 한번 해보고요.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과 X축으로 둘러싸여진 요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그럼 볼까요? 인테그랄 0부터 large t까지 vt dt를 한 놈은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뭐예요? A에서 누굴 빼는 거랑 똑같아요. B를 뺀 거랑 똑같지. 이거 우리 넓이와 적분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X축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정적분하게 되면 넓이가 음수가 돼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얘가 바로 뭐냐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가 A니? 그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빨간색이라 똑같이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A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B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뭐 이게 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고요. 이 빨강색이 아니라 약간 그죠? 네, 남자라면 핫핑크니까 핑크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A에서 B를 뺐으니까 바로 누가 나오는 거야? 변위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걸 또 색깔이 이렇게 되면 헷갈리나? 그래서 우리 까망색으로 바꿉시다. 여기가 변위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움직인 이동거리라는 것은 A에다가 B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가 넓이 A에다 넓이 B가 더해지려면 나 알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0부터 large t까지 절대값 VT를 정적분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실제 움직인 거리가 돼요. 근데 이거 뭐 다시 계산해 봤자 0부터 R까지는 그냥 VT고요. 맞죠? DT가 되는 거고 그 다음 R부터 어디까지? large T까지 마이너스 VT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을 우리가 벗겨주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구분해야 될 게 이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이동거리는 차이가 있으며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VT를 정적분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실제 이동거리는 우리가 A에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요놈이 B가 되겠지? 이 둘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 VT를 정적분해 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